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란기일수록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 속에서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정말 부동산 혼란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5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정말 혼란기일까요?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점에 누군가에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는 애청자분들은 이런 혼란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십사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죠.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또 폭락과 폭등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으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이 혼란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집을 팔든지 사든지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치,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에 집중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될까요? 투자라는 건 당연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예. 현재 가치는 실거주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앞으로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입지가 좋아질지, 개발 호재가 있을지를 보고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만큼은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를 한다라고 보셨을 때도 과거, 현재보다는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미래 가치가 좋아질지, 좋아진다고 하면 보유하셔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미래 가치가 불분명하다,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실수요자, 내가 실거주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라. 거기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좀 틀리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 6년 이상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집을 지금 당장 내가 거주를 안 하더라도 내가 살면 어떨까? 살면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투자 리스크는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실수요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투자 리스크는 줄어든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을 때도 실수요자 입장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계속 영원한 건 순환되죠. 없습니다. 순환되죠. 그래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 주식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다. 그래서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죠? 그래서 밀짚 모자는 언제 사라는 속담이 있죠? 겨울에 사는 맞습니다. 겨울에 사야겠죠. 한여름에 밀짚 모자가 필요하지만 겨울에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선취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고점과 저점을 올리나요? 내리나요?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보시면 어떤가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보시면 되는데 대세 하락일 때 사면 안 되겠죠. 타이밍상으로 보고. 네. 그리고 타이밍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종목인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의 신축 또는 신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핵심적인 서울
핵심적인 지역의 신축 중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시장은 항상 순환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관세를 많이 높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 종목은 뭐다? 부동산이겠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 3개를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 해지할 때는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중국, 일본, 뭐 호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추경, 금리 인하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산 시장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풀릴 만큼 맞습니다. 자산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맞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종목 바로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겠죠. 그렇죠. 서울 지역, 그 중에 최상급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좋겠고요. 이렇게 자산 가치를 방어할 뿐만 아니고 좋은 종목에 투자해 놓으시면 상승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사는 이유는 물론 실거주 차원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더욱더 크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자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 핵심 입지의 부동산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청약받기도 어렵고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젊은 분들 내 집 마련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주변에? 주변에 뭐 거의 뭐 8할 이상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셨죠, 실제. 맞습니다. 젊은 분들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집을 사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큰 금액을 급여 생활 해가지고 언제 모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이 안 되시면 자산을 형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나 사모님들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사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 사주시기 어려우시면은요,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빌라를 사셔서 앞으로 미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원룸도 지금 80에서 90만 원 거의 뭐 100만 원 넘는데도 쓰도록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예, 경우 그렇죠. 그래서 월세 지출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내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월세 안 내시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많이는 말고 그리고 가진 금액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를 투자해 놓으시면 월세도 줄이시고요. 또 주거 안정성, 편의성도 얻으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시세 변화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동산 채널 이름명이 돈 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변화는 수익이고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겨울과 봄이 좀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겨울로 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꽃샘추위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란기기 때문에 큰 겨울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고요. 춥다고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요. 선점 투자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역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 판단을 할 때는 미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입지는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불변은 아니고요. 교통망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 입지도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입지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리상의 입지, 시간상의 입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주 운전 같은 경우 지금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멀지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GTX가 삼성동까지 개통이 되면 뭐 3, 40분이면 네,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입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입지가 좋아질 지역 그리고 개발 호재 두 가지가 있죠. 주변 개발. 그래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뭐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든지 공원이 들어온다든지 주변이 좋아지면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주변 지역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허름했던 단독 다가구 빌라가 아파트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 그리고 희소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더 커지는데 희소 가치의 가장 큰 거는 강변 뷰가 보이느냐 한강 뷰가 보이느냐 중요한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입지가 더 좋아지느냐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느냐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느냐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도 집값 하락 또는 상승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집값이 떨어지느냐 상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냐. 일례로 집값이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그렇죠.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올라가도 내 집값이 그렇죠.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의미가 네. 없고 다른 지역들은 다 떨어지고 뭐 안 좋아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과 하락을 고민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투자한 지역,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는 더더욱 철저한 양극화가 된다. 그래서 양극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와 종목에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김 과장님 생각처럼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눈치 보기, 관망 장세. 상저하고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올해 갭 메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최상급지랑 중하급지랑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뭐 서민을 위한 정책들 그리고 또 대출도 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신규 매입이나 여러 가지 집값이 좀 약세인 지역이나 무주택자분들의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급지의 집값은 올라가고 상급지는 또 보합세를 유지하기. 보합세나 아니면 규제 완화를 또 할 수 있겠죠.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갭 메우기. 갭 메우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정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선에 따라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수와 매도의 찬스가 온다.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과장님 네. 앞으로 서울의 최상급지나 상급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최상급지가 지금보다 단기적으로 말고요. 1년 후 말고 앞으로 5년 정도로 봤을 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초양극화가 저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상급지나 최상급지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리하지 않고요. 대출 많이 받지 않고 내가 순수한 내 자금, 내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최상급지는 올해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내년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빠를수록 좋겠죠. 맞습니다. 먼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 5년 후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물론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내 자금으로 버틸 수 있기만 하면 올해 투자하든 내년에 투자하든 5년 후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의 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서울 최상급지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네.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도 반대로. 중요합니다. 남들이 왜냐하면- 살 때는 관망하고 네. 안 살 때 움직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쵸. 과장님도 주식을 좀 하시잖아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 어떤가요? 어지러지한데요. 네. 많이 안 좋은데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시면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미국 주식시장 수익 아유, 굉장히 났다고 뜨거웠죠.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뜨거웠습니다. 예.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요. 작년에 그렇죠. 좋았다라고 투자하신 분들 지금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고점에 다 물리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신문이나 언론에도 지금 굉장히 뜨겁다.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 보시면 아유. 아파트보다 빌라 시장이 더 뜨거웠습니다. 거래량 더 많이 그렇죠. 있고 상승률 더 높았는데 포모 현상이요. 그때 투자 지역과 종목을 잘못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수익을 그렇죠.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뭐냐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할 때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좀 매수의 그런 또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부동산 또한 지금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큰 수익을 남들과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좋은 입지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의 선택과 집중하는 게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란기일수록 이제 입지와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올해, 내년, 후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좀 예상을 좀 해봐야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 3월달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2월달에 뜬금없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를 풀어서 가격이 또 급등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랬다가 뜨거워해서 다시 또 묶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에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오히려 비아파트, 빌라 재개발 쪽으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남뉴타운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매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을 이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탄핵도 이번에 인용이 돼서 대선도 6월 3일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기준으로 또 매매가는 약보할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수세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매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잠김 현상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과 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당장 또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실거주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의 빌라로 풍선 효과가 몰려들고 있고 가격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 4개 구역에 오히려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풍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파트는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지금 추격 매수할 때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정책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초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재건축의 규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재개발은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 발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을 잘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지역, 어느 종목에 투자에 따라서 투자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중요한 건 과연 집값이 어디로 갈 거냐,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금리도 있고요, 유동성도 있고요, 정책, 경기 상황, 수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할 요인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값 상승할 수 있는 금리, 유동성, 정책, 경기, 수급 상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변화를 활용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현직 중개사로서 정말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풍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도 있고 뭔가 정책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뭐 규제 지역 내에 하급지들은 또 역차별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혼란의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종목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축 아파트 실거주 차원에서 가장 좋죠. 그렇죠. 누가 신축 아파트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누구나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청약 또는 신규 매수, 갈아타기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청약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급지 위주로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무리한 대출 받으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출도 항상 규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내 자금을 많이 확보한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만큼은 투자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이런 신규 매수나 갈아타기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투자로 말고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 정권이 만약 바뀌면 보유세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강남권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꼭 감안해서 내가 실거주 하시면서 이런 보유세나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나 갈아타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고가 아파트들의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또 실거주를 하실 분들 매수 찬스지 않을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그렇죠. 때 네. 또 신규 매수나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급하게 매수하실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정책들을 보시면서 하반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얼축제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 가치 면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다? 바로 재건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가 새롭게 나오면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입주가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보시고 재건축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정책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크다. 그래서 미래 상급지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이 올해 투자 가치 면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구축 아파트 문의를 또 상담 시간에 좀 하시는데요. 구축 아파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구축 아파트를 통틀어서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입지를 보시고요. 또 아파트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또 구축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더라도요. 지하 주차장이 꼭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이 있고요. 1세대 있는, 아파트라고 그쵸? 하죠. 네. 있는 구축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어렵다. 그렇죠. 그나마 지하 주차장이 있는 구축 아파트 중에 입지가 좋으면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는 충분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고급차들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꼭 지하 주차장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유무를 또 말씀을 잠깐 드리면, 팁을 말씀드리면, 최고가 대비해서 실투금이 줄어드는 아파트, 즉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올라가서 실투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아파트는 매수도 고려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방 아파트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현 정부에서도 지방 아파트에 대한 그런 취등록세라든지 메리트를 좀씩 줬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지방 아파트에 대한 세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에게도 팔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과 다주택자 일시적인 규제 완화가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로의 매도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만큼 수요가 들어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로의 매도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방이나 다주택자분들의 규제 완화가 나오면 이건 바로 절호의 매도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요. 또 다주택자분들 미래 가치가 없는 주택들은 이번 기회에 다 매도하셔서 똘똘한 한 채 또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 상황이 누군가에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십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니까요. 전화와 댓글로 또 상담 드리고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정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 또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과 지역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도 항상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